더불어민주당 1위 정당 유지 가능할까? 문재인 정권의 하반기 정책 운영과도 관련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1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주요 정책 및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더민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에 큰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까지 승리를 한다면 집권 말기까지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계속될지 총선 전망 및 선거 주요 이슈와 정책, 지지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민주의 5대 핵심 가치는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입니다. 더민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66페이지에 달하는 정책 공약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공약 1호는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전국 무료 와이파이가 실시되면 매달 부담이 되었던 통신비 부담도 덜해지겠네요. 총선 공약 2호는 벤처 4대 강국입니다. 한때 벤처 붐이 일기도 했었지만 어느 순간 많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런 벤처 기업들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총선 공약 3호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흔히들 4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남의 일만 같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위해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예술인을 지원하는 실업보험 제도도 만들 예정입니다. 꿈같은 조기 퇴근제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 같은 우려가 들지만 어느새 주 5일제가 일상적이 된 만큼 조금씩 실시하다 보면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죠. 또 국민의 건강 생활을 위한 건강 인센티브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교통 안전 강화 공약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공약도 발표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죠. 보건의료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국립대 관련 법안, 청년 일자리 정책들도 눈에 띕니다. 더민주가 목표대로 의석수를 확보하고 약속한 공약들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네요. 투표도 중요하겠지만 이후 이 약속들을 잘 지키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민주의 비례정당들. 이번 선거는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비례정당들이 생겨났죠. 더민주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정당은 진보진영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초반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만 해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더민주의 의석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더민주에서도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열린민주당입니다. 흔히 열린민주당을 민주당 매운맛 버전, 더불어시민당을 민주당 순한맛 버전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친문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더욱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지지자들로부터는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열린민주당으로 일부 이탈해 경선 불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의당이나 미통당의 표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민주 내부의 표를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을 찍어야 되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이 합쳐진 연합정당입니다. 더민주는 소수정당 후보를 앞번호에 배치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원래는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과 정치개혁연합을 조직하려고 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정당들과 힘을 합치게 돼서 의문을 샀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례연합정당 브리핑 자리에서 이념 문제라던가 성소수자 문제라던가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녹색당 비례대표 논바이어리 트랜스젠더 김기호 후보에 대한 거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연합정당 참여 중단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발 과정에서 각 집단의 이해가 달라 의견 조율로 인한 잡음이 지속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정식 혈통으로 인정받는 더불어시민당과 호부 허용을 하지 못해 홍길동당이라고 불린다는 열린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의석수? 뉴스 1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코로나에 대처하는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은 4.15 총선을 앞두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 및 정당에 대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응답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답변보다 소폭 많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관련한 질문에 43.2%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5.3%가 미래통합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서는 더불어시민당 22.3%, 미래한국당 20.6%, 열린민주당 8.3%, 정의당 8.1%, 국민의당 4.3% 등의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비례투표에서 더시민과 열린당으로 분산되긴 했지만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측의 적통 경쟁이 범여권 지지층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이 같은 비례투표 지지율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루어질 경우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더시민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6석을 가져가고 이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6석, 국민의당이 3석 등의 순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진보진영이 절반이 넘은 28석을, 보수진영이 19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곳에서 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곳 중에서 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추세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인 15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코로나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외신들의 보도로 인해 긍정평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처럼 야당복 있는 여당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여당 집권 도우미 수준이라며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못해서 지지율이 높다는 평가와 어느 쪽이든 저 두 당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찍을 당이 없어서 이번 투표는 보이콧한다. 어차피 민주당으로 끝난 게임이다. 정치인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총선 끝나고 이야기하자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통합당이 알아서 자책골을 넣어주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미통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아직까지 미통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며 정신 차려라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가이다. 52%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59%까지 나왔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에 칭찬하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후보, 어느 당을 찍을지 정하셨나요?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투표한 정당이 그 약속을 꼭 지키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